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2012년 3월 17일 학생증에 적힌 그 날짜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27살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 올해 40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남편과 시어머님을 모시며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온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5월 중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창문 너머로 벚꽃 끝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게 보였고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가스불을 줄이는데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강미란 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미란 씨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1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이는 조금 수줍은 듯한 표정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키에 교복 비슷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10년 전 무역회사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독신이었고 일에 몰두하며 사는 스타일이었죠. 명절 때도 바쁘다며 거의 한국에 오지 않았고 얼굴 보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 미란 씨가 최근 본사로 복귀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애를 딱 일주일만 봐줄 수 있을까? 급하게 출장이 잡혔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이 아이는? 아, 준호. 제가 싱가포르에서 입양한 아이예요. 기숙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저랑 같이 한국 왔는데 집도 아직 제대로 못 구했고 정신이 없어서요. 미란 씨의 설명은 급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맡긴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시누이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 대답에 미란 씨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모한테 잘 있어야 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제게 머무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인데도 말이죠. 미란 씨는 서둘러 나갔고 저는 준호를 거실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아이는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왔더군요.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중학교 수학 문제집,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아주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모 집 좋아요. 그래. 준호는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 싱가포르요. 미란 고모랑요. 근데 기숙학교 다녀서 주말에만 봤어요. 그럼 한국은 처음이구나? 아니요. 태어난 곳은 한국이래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외로움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빈방을 정리해주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잠들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고모, 제 말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말해봐. 저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눈가가 조금 붉어진 채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란 고모는 제 엄마가 아니래요. 그냥 절 키워주시는 거래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신지, 왜 저를 버렸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준호야. 근데 이상해요. 윤희 고모 보니까 뭔가 편하네요. 처음 보는데도요. 싱가포르에서 살 때는 이런 느낌 없었는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왜 저한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리도록요. 다음 날 준호는 제가 하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따라다녔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장을 보러 갈 때도 제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마다 윤희 고모 대신 점점 더 짧게, 더 친밀하게 불렀습니다. 고모, 윤희 씨.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준호는 제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는 여자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나.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누구야? 상상 속 엄마요. 제 진짜 엄마요. 그림 속 엄마가 어떻게 생겼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희 고모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예쁜.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그 그림이,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엄마를 떠올리는 걸까? 왜 저는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걸까? 그리고 넷째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락을 피하는 것처럼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준호의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학생증이었습니다. 학생증에는 준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17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아이를 본 건 딱 한 번, 태어난 그날뿐이었습니다. 작고 빨갛던 아기의 얼굴을,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작은 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였다는 것,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것, 그 모든 게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학생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란 씨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입양일 2012년 4월 5일. 입양기관 사랑의 집. 친모정보 서윤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준호가, 그 아이가 제가 13년 전에 낳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하필이면 제 시누이 강미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미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입양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제 아이를 입양한 걸까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후회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이가 지구 반대편 싱가포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 집에,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작고 예뻤습니다. 제 아이였습니다. 제가 낳은, 제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고모, 왜 우세요? 저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고모가 할 말이 있어. 네.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나는 내 엄마야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버려진 아이, 13년 동안 외면당한 아이라는 생각에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준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고모 따뜻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지만 저는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남편이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취기가 확 깨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준호가 자고 있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남편을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 학생증이에요. 생년월일 좀 봐주세요. 남편은 학생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12년 3월 17일. 그래서 당신 제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던 거 기억하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단 한 번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이를 낳았고 입양을 보냈다고요. 남편은 그때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설마. 네. 준호가 제 아들이에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학생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저를 보고 또다시 학생증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증 뒷면의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미란 씨가 준호를 입양했어요. 2012년 4월에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친모로요. 미란이가? 그럼 10년 전 싱가포르로 간 것도 그때 입양하고 바로 해외로 나간 거예요. 준호를 데리고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똑똑똑.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란이는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준호 엄마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입양 서류에 제 이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준호를 키우면서 명절 때 혼자 와서도 단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미란 씨는 1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왜 제가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된 뒤에도 가끔 한국에 와서 얼굴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제 아이를 키운 걸까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점점 거칠어지는 손동작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은 화가 났는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어? 미란이가 준호를 입양한 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입양 기관에서는 입양 가정 정보를 친모에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키우는지 13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입양 기관 이름이 적혀 있잖아. 사랑의 집이라고. 거기에 연락해보면. 연락해봤어요. 오늘 오후에요. 저는 남편이 집에 오기 전 입양 기관에 전화를 걸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친모라는 걸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2012년 4월 5일 강미란이라는 여성이 정식 절차를 거쳐 준호를 입양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양 당시 강미란 씨가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모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란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군지, 제가 어디 사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3년 후 제가 자기 오빠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적어도 제 존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란이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왜 그랬을까? 동생이 왜 형수의 아이를 그것도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몰래 키우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란 씨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입양하고 해외로 데려가고 저를 감시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제 앞에 아이를 데려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을 것까지도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들려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우리 대화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설마 자기가 제 아들이라는 걸 들은 건 아니겠죠. 아니야, 준호야. 아무 일도 아니야. 어른들 얘기니까 걱정 마. 남편이 먼저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자렴. 내일 학교 알아봐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요? 왜요?
왜 어머님께까지? 미란이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있을 거야. 혼자서 이럴 리 없어. 어머니가 뭔가 아실 거야. 10년 전 미란이가 갑자기 싱가포르 발령받을 때도 어머니가 주선하신 거였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란 씨는 시어머니의 막내딸이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는 효녀였습니다. 이런 큰일을 어머니 몰래 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근처 중학교에 임시 등교시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처럼요. 앉으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이한테 전화 왔더구나. 어젯밤에. 저와 남편은 동시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다 말했더구나. 준호가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요.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지. 미란이가 준호를 입양할 때부터 내가 입양 비용도 대주고 싱가포르 발령도 주선해줬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결혼할 때도요? 그렇단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윤희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기억나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며느리,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과거를요? 미란이가 알려줬지. 입양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미혼모였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괜찮다고, 오히려 더 좋다고. 더 좋다고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점이 있는 며느리가 더 다루기 쉽거든. 혹시라도 내가 버릇없이 굴거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 이 비밀을 꺼내면 되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누가 키우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말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통제하기 위해 제 비밀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란 씨는 그 계획의 공범이었고요.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준호를 키운 것도 명절 때마다 혼자만 오고 준호는 데려오지 않은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뭘 알아. 며느리 하나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야. 윤희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야. 딱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이지. 미란이도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고생했어. 준호 키우면서 말이야. 그래서 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 계셨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아니, 아셨겠죠. 그래서 더 잔인하게 이용하신 거겠죠. 인질이라니. 미란이가 잘 키웠잖니. 준호 그 애
착하고 똑똑하던데. 싱가포르 국제학교도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13년 동안 저한테 숨기고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서 저를 조종하기 위해 이용하시다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하지만 내가 버린 아들이기도 하잖니. 입양 보낸 건 너였어. 미란이는 그 아이를 걷어준 거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13년 동안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며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건 협박이고 감금이에요.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린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나간다고?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준호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원래 윤희 아들이니까요. 준호는 법적으로 미란이 아들이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준호는 미란 씨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다시 찾아오겠어요. 미란 씨가 입양 과정에서 저를 속였다면 그건 사기예요. 입양 무효 소송을 하겠어요.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니요. 시어머니는 비웃으셨습니다. 해봐.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집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상관없어요. 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해볼 거예요.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1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준호 키우면서 정도 많이 들었지만 준호는 언니 아들이 맞아요.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고, 무엇보다 13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자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준호야, 고모가 할 말이 있어. 네. 사실은 고모가 내 진짜 엄마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준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요? 응. 고모가 너를 낳았어. 13년 전에. 근데 그때는 고모가 너무 어렸고 혼자였어서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보냈는데 미란 고모가 너를 입양했던 거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까지 보낸 것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 준호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엄마야. 내 엄마. 그 순간 13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관계 회복도 모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을, 제 삶을 제대로 되찾을 겁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전세방을 얻어 셋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저를 엄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법원에서 입양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지금 준호는 15살입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 제 어깨를 넘었습니다. 가끔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3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매일 들립니다. 시어머니와 미란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잔인한 계획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늘도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안깁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